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이 제정되었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화재안전 기준은 별도로 없었는데,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여기 없는 내용은 이제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 화재안전 기준에 쫓아서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화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비상 콘센트까지 소방시설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소화기구 및 자동차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는 바닥 면적 100평방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를 기준을 한다. 우리가 소화기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이럴 때는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 했죠. 여기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닥 면적 100평방미터마다 1단 이상의 능력자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에도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식이든 계단식이든 각 세대별로 하고, 공용부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이나 복도에도 설치를 합니다. 이건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세대 내 보일러실이 방화구역이 되어 있거나 또는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소화기는 추가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세대 내 보일러실이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별도로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화기 안전 기준에서 해당되는 장소에는 3분의 2를 감소한다 했죠. 이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자동차 화장실은 주방의 열은 주방에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레인지 또는 하이브리드를 설치하는 이런 장소에는 열은 이제 가스나 전기죠.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동차 화장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모두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천호수를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호스릴 방식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 이렇게 복층일 때는 위층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1층만 하고 이 위층의 복층에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 기준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를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준에서도 아파트는 10개였습니다. 10개에 1.6을 곱한 양 이상으로 수원 물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아파트 등의 각동의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의 부분의 기준 개수는 30개로 한다. 이게 지금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지상에는 각 동이지만은 지하에 주차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기준 개수는 30개를 하는데 해당 주차장 부분에만 기준 개수를 30개를 합니다. 이 아파트 전체를 30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 기준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마련됐죠. 그리고 헤드의 수평 거리는 2.6m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에서 0.6m 이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한다. 그 아파트에 이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가 없다면은 또 이제 대부분 확정을 하죠. 그러면 이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를 배치합니다. 이건 이제 아래 세대에서 불이 위층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이죠.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 기준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창문에 드렌치 설비를 한다든지 창문 사이에 뭐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베란다라 그러죠.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창문에서 0.6m 이내의 헤드 배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확장형, 발코니가 없이 그 확장형 아파트는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시대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합니다. 이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준에는 없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별 물탱크의 저수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29층 이하의 건축물은 기준 개수의 1.6을 곱합니다. 물탱크의 저수량이. 그러면 사례로 이제 기준 개수가 30개일 경우는 30 곱하기 1.6은 48세제곱미터. 옥상 수조는 이 3분의 1인 16세제곱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죠. 고층 건물 50층 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이 고층 건물이죠. 고층 건물은 기준 개수의 3.2를 곱해서 물탱크 양을 확보합니다. 그러면은 96세제곱미터의 물탱크 양을 확보를 하고, 옥상은 96의 3분의 1을 곱한 32세제곱미터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서도 50층 이상의 건물은 또 기준 개수의 4.8을 곱하고 4.8을 곱하면 144세제곱미터죠. 144톤이죠. 옥상 수조는 48톤을 조성합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 마련됐죠. 공동주택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기준 개수 10개에 1.6 곱하면 16톤을 확보를 하고, 옥상은 5.33세제곱미터. 그리고 각동이 주차장을 쓰고 연결된 구조이고, 이 주차장 부분만은 이렇게 합니다. 기준 개수에 1.6을 곱하고 기준 개수 30개죠. 48, 옥상은 16. 그러면은 아파트의 부분과 주차장의 부분은 펌프가 1개겠죠. 그러면 물탱크도 1개입니다. 결국 물탱크는 이 기준을 48과 16을 적용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분무, 포수화설비, 오개수화전. 오개수화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분무포는 거의 공동주택에 해당이 없는 시설이죠.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이제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안전 기준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감지기는 보통 아파트에 이제 거실에 자동식 스프링 감지기를 많이 설치했죠. 그리고 주방에는 정원식 감지기나 연계 감지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와 광정식 공기 흡입식 감지기 또는 요동도 이상의 성능입니다. 아주 이제 감지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 그 시대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한다. 이 기준이 없을 때는 자동식 소프트웨어를 많이 했습니다.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앞에 옥내수화전에서 출입구가 없는 위층에는 옥내수화전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했죠. 이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상방송은 세대마다 설치하고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2W 이상을 설치를 한다 했습니다. 피난기구도 이제 피난기구 화재안전 기준과 다르게 특별한 내용을 보면은 공기안전멘트는 추가로 설치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가폭도시의 공동주택이나 또 계단식 아파트에서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크게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새로이 추가된 것은 비상조명 각 거실의 시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거실로부터 시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또는이 아닙니다. 복도에도 하고, 계단에도 하고, 통로에도 하고.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의 통로에 한 개 이상 설치한다. 그럼 이걸 이제 이제까지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에는 설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문맥상으로는 복도 계단 밑이니까 또는이 아닙니다. 복도에도 하고, 계단에도 하고, 통로에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복도, 계단, 한 군데만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로에도 설치하고, 재연설비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아파트에 연결 송수관 설비, 많이 해당되죠. 근데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펌프의 토출량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죠. 분당 2,400리터 이상, 계단식 아파트는 1,200리터 이상이고, 방수구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리터 이상. 저는 하나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계단식 아파트에 한계층의 방수구가 한 개 설치된 건물이다. 계단식 아파트는 한계층의 방수구가 대부분 한 개죠. 설치 펌프의 양정은 70m, 전격 토출량은 1시간에 150톤이다. 펌프의 토출량, 펌프의 성능 시험을 전용 수조. 여기 지금 수조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 하지 않는 기준은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이 연결 송수관 설비의 수조에 대해서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있네요. 설명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펌프의 토출량은 1200리터죠. 여기 이제 위에 1200리터입니까? 그죠? 그리고 펌프 성능 시험에 전용 수조는 수조의 용량은 이렇습니다. 수조의 펌프의 전기 토출량의 150%로 5분간 시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150제곱미터 150 곱하기 리터라면 1000이죠. 1000리터. 이게 이제 15만 리터입니다. 이거를 분으로 환산하면 60을 나눈 거죠. 곱하기 이제 수조 용량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했죠. 이걸 5분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으로 수조를 만들어라. 이게 연결 송수관하지 않는 기술 기준 시험 마련됐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강의를 잡겠습니다. 참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50제곱미터는 요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창고 시설의 과제하는 기준에 대해서 올해 8월 1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시설이 별도로 이가 있은 게 아니고 일반 건물에 창고 시설 중에 소화기, 옥내전, 스프링클러, 화전지 기준을 적용했지만 창고 시설에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